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9월 18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추석 연휴지만 토요일 오전을 맞이해서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3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0.48% 하락을 하면서 월요일과 수요일에 상승을 했지만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주 연속 하락을 했고, 이런 3주 연속 하락은 지난해 9월 이후에 좀 최장기간 약세예요. 그래서 9월에 미국 시장은 좀 좋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다우지수의 하락 속에서 일단은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91%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0.91%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2주째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특별한 악재 같은 거는 없어요. 소비 심리가 좀 부진했었고,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하여서 모더나가 2%대 하락을 했어요. FDA에서 일반인들의 부스터샷이 불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더나 이런 기업들이 하락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사실 시장에 특별한 악재가 나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21일과 22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망 심리 속에서 그러니까 만기일이기 때문에 좀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다음 주 FOMC 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 속도와 시점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도 둔화되고 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소비 심리도 부진했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뭔가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게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미국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그러니까 시장은요 지금 미국 시장은 3주 연속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일봉을 보면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주봉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빠졌지만 결국은 우상향을 하는 거고요. 월봉으로 보면은 마찬가지. 한 2009년부터 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것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게 있어요.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이런 부분들 잘못되면 어떡하냐. 또 중국의 헝다그룹의 파산. 이거 되면은 예전처럼 리만 브라더스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감들이 투자자들에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시장은 우리가 모두가 불안해할 때는 상승을 한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악재가 나오고 새로운 악재가 나와야지. 부채 한도도 사실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미국 의회에서 그걸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잘 협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볼 수 있겠고, 중국의 헝다그룹의 파산, 목요일 날도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지만 시진핑이 역시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는요, 지금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움직임 보면요. 이 3,100선과 3,200선 정도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이러다가 또 빠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불안함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에 또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추석 연휴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정말 주식 투자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주식 투자는 대한민국 전 국민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요. 주식이 뭐예요?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거잖아요. 자꾸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 물가가 상승하는 시대, 주식 투자가 정답이에요. 은행에 돈을 아무리 넣어놔도 이율이 얼마 되지 않아요. 결국은 내 자산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야지 내 자산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뭐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1만 원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뭐 2만 원으로 살 수 없고 10만 원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은요. 1,000원부터 5,000원, 뭐 만원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에 커피값만 아껴서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그게 5년, 10년 있다가 나중에 정말 60살, 70살이 되면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삼성전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땐 삼성전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꾸준하게 상승을 합니다. 또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 배당도 꾸준하게 주고요. 특히 이제 요즘엔 또 배당도 늘어났죠. 어제도 제가 이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실적이니까 좋은 기업을 꾸준하게 투자하면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는 이유, 주식 투자에서 5%만 수익을 보고 95%가 손해를 보는 이유는 좋지 못한 테마주, 한탕주의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실적주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절대 손해를 볼 수 없는 게 주식입니다. 뭐 짧게 보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뭐 대한민국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과거부터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IMF도 겪었고요. 금융위기도 다 겪었죠. 뭐 카드 대란도 다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정말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정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셨다면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겠죠. 택시기사가 택시 수입을 적금처럼 삼성전자에 넣어가지고 뭐 부를 이뤘다. 그런 기사도 나왔었잖아요. 뭐 지금 삼성전자를 뭐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지금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뭐 기업들.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서 10만 원대 살 자리라는 거죠. 반도체 관련하여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는데 10만 원대에서 다시 15만 원 안 가겠어요? 그리고 다시 또 실적이 좋아지면 20만 원 안 가겠어요?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막 부족하고 난리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기아. 정말 작년 3월부터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10만 원 안 가겠어요? 그리고 15만 원, 20만 원 안 가겠어요? 전기차, 뭐 수소차. 현대차 그룹이 지금 수소에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 정말 꾸준하게 모아가시면서 장기 투자하시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주식 투자 반드시 해야 된다. 요거를 좀 오늘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